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조금 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대와 우려를 반영할 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소위 이제 주가가 정말 급등락을 하면서 결국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힘은 뭘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한 어저께 FOMC의 결과가 결국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 50여일 만에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다우와 나스닥도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아주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습니다. 5월, 6월 3대 지수만 보더라도 모두 5월 초 가격을 이제 조금씩 모자라거나 오히려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기술주를 비롯해서 금융주, 에너지주 할 거 없이 모든 섹터가 오늘 골고루 올랐다는 것도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 봅니다. 특히 오늘 에너지 주식이 2% 이상 급등했는데 이것 역시 실제 금리 인하랑 또 약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란에서 미국에 들어온 길을 격추시켰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확인을 잘 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또 비난을 가했죠. 그리고 보복하겠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곧 두고 보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을 약간 제한하기도 했지만 당장 어떤 전쟁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결국 S&P 500 같은 경우는 결국 종가가 거의 고가로 일단 마감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주식이 오늘 그나마 더 크게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달러의 상대적 약세 좀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달러 반대 속성을 보이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죠. 금값은 5년 만에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5년 만에 최고치 1,400달러까지 거의 근접하는 가격 보이면서요. 2014년 이후 최고치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금값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또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편 특징주로 보면 지난주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라고 있습니다. 오라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데이터베이스 기업으로 그 유명한 기업이고 역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무려 8%나 오늘 급등하는 기업을 토하는 등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의 상당수 오늘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습니다. 네. 금리 얘기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지니까 실세금리가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2%를 이탈했습니다. 채권값이 이제 강세로 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좀 유리한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016년 정확히는 11월 이후 지금 역시 4년 만인가요? 3년 만에 오늘 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 그만큼 채권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럴 때 항상 얘기 나오죠.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요. 실제로 금리가 일반적으로 인하된다는 것은 어떤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채가 많은 기업에는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겠고요. 상대적 은행 업종에는 약세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그런 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거 어떤지를 과거 20년 동안의 어떤 통계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내렸을 때 주식을 사고 반대로 1.5%까지 내려갔다. 1.5%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보면 과거 1999년 이후 28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선 S&P 500 전체적으로 보면 1.2% 정도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 에너지 섹터, 이미 소비재 수준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고 있고 이들 모두 2% 내외 상승을 보였다는 기억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목도 똑같은 조건 했을 때 보면 다우지수나 1% 올라갔던 반면에 디즈니나 버라이즌, 홈디포 같은 경우가 2% 이상 올라갔고 그 확률도 80% 가까이가 플러스 났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 있는 어떤 그런 통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2% 이하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시장이 좋아진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세가 앞서 사회자께 얘기했지만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장세가 충분히 성격이 있겠으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하반기 실적의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덜커덩거릴지가 일단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1년 이내에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3.2 뭐 이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금은 이제 2% 밑으로 떨어지니까 한 6개월 만에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변화가 큽니다. 네, 오늘 특징주 크로스 선정하신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사실 저 자신도 익숙한 기업은 아닌데 오늘 회사의 이름은 썬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썬이랑 달린다의 런인데 썬런인데요. 이게 그렇게 뭐 달리기 회사가 아니라 주거용 태양전지 시스템 공급업체입니다. 심벌이 런이 되겠는데 이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무역 전쟁이다 뭐다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경기가 좋은 섹터가 바로 주택용 태양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는 거 되겠는데요. 연방정부도 그렇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보급 정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일부주는 한 2030년부터 모든 전기의 50%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는요, 이게 한 2, 3년 전에 발표한 정책이고 이제 시행이 앞두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모든 주택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한다고 얘기하다 보니 그런데 관련 기업들이 실제 주문도 많고 영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썰런이고요. 참고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내 점유율이 지금 50%를 넘고요. 지금 관련된 주문 살량도 지금은 4만여 채 정도가 장착을 기다릴 정도로 재고가 주문이 쌓였다는 정도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게 우리나라 딱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결국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은 결국 폴리스티크 업체죠. OCI에 대한 관심인데요. OCI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그나마 딴 거와 달리 좀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것에 글로벌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